어느 날 밤 순애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철수의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됩니다. 변호사님, 위임장은 이번 주 안에 처리합시다. 이 여자가 오래 못 버틸 겁니다. 30년간 믿고 살았던 남편의 입에서 나온 차갑고 계산적인 말에 순애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취약장애자라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바보 같은 여자라서 서명만 받으면 되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순애는 온몸이 떨리며 벽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랑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절망적 진실 앞에서요. 잠시 후 오늘의 사연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의 가면 1980년대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가정을 일궈낸 순애는 이제 조용한 동네 단독주택에서 남편 철수와 함께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력을 잃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남편이 곁을 지켜준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었죠. 아침 햇살이 거실로 스며드는 시간, 순애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며 철수를 위해 정성스럽게 밥을 차렸습니다. 손끝으로 그릇의 온도를 확인하고 젓가락이 제자리에 놓였는지 몇 번이나 만져보며 확인했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손끝과 후각, 청각이 모든 것을 알려주었죠. 여보,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 끓였어요. 냄새로만 맛을 본다니 참 서글프네요. 순애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음식의 색깔을 보며 간을 맞췄는데 이제는 오직 냄새와 맛에만 의존해야 했으니까요. 철수는 신문을 읽다가 고개를 들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만든 음식은 언제나 맛있어요. 하지만 철수의 눈빛은 차갑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런 표정을 볼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철수의 목소리에서 예전과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따뜻함보다는 의무감 같은 것이 묻어나는 듯 했죠. 저녁 시간이 되면 장남 민호가 가끔 찾아왔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느라 바쁜 일상을 보내지만 그래도 어머니와의 대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효자였습니다. 민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순애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죠. 엄마,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민호야, 내가 와서 참 기뻐요. 아버지랑 둘이 있으니까 좀 심심했거든요.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참 고생 많으셔요. 엄마를 이렇게 잘 돌봐주시고. 순애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철수가 없었다면 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었을 테니까요. 장보기부터 시작해서 병원 다니는 것까지 모든 것을 철수에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철수의 말투가 달라진 것 같았고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미묘한 변화를 느끼고 있었죠. 예전에는 정말 다정했는데 요즘에는 뭔가 기계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호야, 너도 힘들 텐데 자주 와줘서 고마워요. 모료 엄마.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엄마, 혹시 불편한 건 없으세요? 아버지가 잘 챙겨주시는 거 맞죠? 민호의 질문에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냥 막연한 불안감일 뿐이었으니까요. 네, 물론이에요. 내 아버지가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그렇게 대답하긴 했지만 순애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철수가 자신을 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말을 할 때마다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가 흐른다는 느낌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밤이 깊어지면
철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순애는 침실에서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보이지 않는 천장이었지만 어둠 속에서도 자신만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예민해진 걸까? 철수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철수의 웃음소리도 예전과 달랐고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서도 온기가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워낙 의존하고 있던 터라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배은망덕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균열의 시작. 그런 불안한 마음을 품고 지낸 지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순애는 목이 말라서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걸어가는데 거실에서 철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평소보다 낮은 톤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부엌 입구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철수가 이런 시간에 누구와 통화를 하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철수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전혀 다른 차갑고 계산적인 톤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위임장은 이번 주 안에 처리합시다. 이 여자가 오래 못 버틸 겁니다. 순애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자는 분명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위임장이라니 그게 무슨 뜻인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네, 시각장애자라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서명만 받으면 되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집도 예금도 다 제 명의로 넘겨야죠. 순애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의지해온 이 사람이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손으로 벽을 짚으며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병원 기록도 만들어놔야겠죠.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해두면 나중에 문제 없을 거예요. 철수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순애는 숨을 죽이며 더 들어봤지만 듣고 싶지 않은 말들만 귀에 들어왔죠. 철수가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리자 순애는 황급히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 들은 대화가 계속 맴돌았죠. 설마 내가 잘못 들은 걸까?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대화는 분명 자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순애를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아침 준비했어요. 순애는 철수의 목소리를 들으며 어젯밤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던 그 대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고마워요. 그런데 여보, 어젯밤에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철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 그냥 보험회사에서 연락 온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철수의 대답은 너무 빨랐고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런 철수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죠. 주말이 되어 민호가 집을 찾았을 때 순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 아버지가 뭔가 이상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민호는 반신반의하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어머니를 잘 돌봐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젯밤에 누군가와 통화하는데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임장이니 뭐니 하면서 순애는 목소리를 낮춰가며 어젯밤에 들은 이야기를 민호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죠. 엄마, 아버지가 그럴 리가 있겠어요? 엄마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혹시 다른 사람 얘기거나 아니면 엄마가 잘못 들으신 거 아닐까요? 민호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아들 눈에는 아버지가 여전히 헌신적인 남편으로 보였을 테니까요. 괜한 걱정 마세요. 아버지가 엄마 없이는 못 사시는 분이잖아요. 하지만 순애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마저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큰 절망감을 안겨줬죠. 그날 저녁 철수가 저녁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예민해진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푹 쉬세요. 철수의 말은 다정했지만 순애에게는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자신이 뭔가 이상하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내가 이상한 걸까? 아니면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빠진 걸까? 순애는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철수를 무조건 믿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본격적인 충돌. 그 이후로 순애는 철수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다른 감각들이 더욱 예민해졌죠. 철수의 발걸음 소리, 숨소리, 심지어 채취까지도 평소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철수는 여전히 다정한 남편의 얼굴로 돌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약을 챙겨주는 모든 행동이 겉보기에는 변함없어 보였죠. 당신 약 챙겨왔어요. 이거 먹고 푹 쉬세요. 철수가 순애의 손에 약봉지를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손끝으로 약을 만지는 순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먹던 약과 모양이 달랐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약의 맛이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 약, 평소에 먹던 거랑 다른 것 같은데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철수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병원에서 약을 바꿔줬대요. 이게 더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철수의 대답은 매끄러웠지만 순애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같이 가지도 않았는데 언제 약이 바뀌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약을 먹고 나서 순애는 평소보다 더 졸리고 멍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머리가 흐릿해지고 생각하는 것조차 어려워졌죠. 이런 증상이 며칠 계속되자 순애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약을 주고 있어. 그날 밤 철수가 잠든 사이에 순애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끝으로 벽과 가구를 더듬어가며 부엌으로 향했죠. 쓰레기통 근처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는데 바로 약봉지였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던 순애는 손끝에 약봉지가 걸렸습니다. 봉지를 조심스럽게 만져보니 평소와는 전혀 다른 약 이름이 점자로 적혀 있었죠. 순애는 점자를 읽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정제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왜 진정제를 줬지? 순애는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먹어야 할 혈압약이나 소화제가 아니라 정신을 흐리게 하는 진정제를 계속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야 최근 며칠간 느꼈던 이상한 증상들이 설명됐죠. 철수가 나를 의도적으로 정신을 흐리게 만들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자 순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몰래 진정제를 먹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증거가 눈앞에 있었죠. 다음 날 순애는 철수가 주는 약을 받았지만 먹지 않고 몰래 휴지에 싸서 버렸습니다. 약을 먹지 않자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했고 상황을 더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죠. 철수는 순애의 변화를 눈치챘는지 더욱 적극적으로 약 복용을 권했습니다. 여보, 약 꼭 드셔야 해요. 건강이 나빠질 수 있어요. 네, 알겠어요. 잘 먹고 있어요. 순애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철수를 전혀 믿을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 철수가 외출한 사이에 순애는 집안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으로 철수의 서재를 뒤지다가 서랍 안에서 여러 서류들을 발견했죠. 점자를 읽을 수는 없었지만 손끝으로 만져보니 뭔가 중요한 문서들 같았습니다. 특히 한 서류는 자신의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이 서류들이 어젯밤에 들었던 통화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위임장, 그리고 재산 이전. 순애는 점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철수가 단순히 자신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저녁 철수가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철수의 제안에 순애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무엇을 할 계획인지 짐작이 갔거든요. 아마도 자신을 치매 환자로 진단받게 하려는 것 같았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굳이 병원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보는 게 좋겠어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던데. 철수의 말에는 강제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애는 이제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뭔가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들지 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그리고 누가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지 말이죠. 갈등의 심화. 다음 주말 민호가 평소보다 일찍 집을 찾았습니다. 회사 일로 지친 모습이었지만 어머니를 보러 오는 발걸음만큼은 가벼웠죠. 하지만 순애는 이번에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고 있었거든요. 민호야, 잠깐 엄마 손 좀 잡아줘. 순애가 아들의 손을 꼭 잡자 민호는 어머니의 손이 평소보다 차갑고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손이 왜 이렇게 떨려요? 민호야, 엄마 말 잘 들어줘. 내 아버지가 날 서서히 죽이고 있어. 순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죠.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아버지가 엄마를 왜? 정말이야. 엄마한테 이상한 약을 주고 있어. 진정제 말이야. 그리고 어젯밤에는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엄마 재산을 빼돌리려는 얘기를 했어. 순애는 지난 며칠간 경험했던 모든 것을 민호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약봉지에서 발견한 진정제 라벨, 철수의 수상한 통화 내용, 그리고 서재에서 발견한 서류들까지 말이죠. 내가 엄마를 지켜줘야 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믿을 수 없어. 민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밤낮으로 지쳐있던 터라 어머니의 말을 차분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죠. 더구나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혹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건 아닐까요? 아버지가 엄마를 해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바로 그때 철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민호에게 인사했죠. 민호야, 왔구나. 어머니랑 뭘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었어? 철수의 등장에 순애는 긴장했지만 민호 앞에서 더 이상 숨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보, 또 헛소리 하네요. 민호야, 내 엄마 요즘 점점 의심이 많아져서 아버지가 힘들어요. 철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민호는 오히려 어머니가 정말로 이상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버지,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별거 아니에요. 요즘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서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인가 싶어서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가기 싫다고 하시네요. 철수의 설명을 들으며 민호는 갈등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더 합리적으로 들렸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에서는 흔들림 없는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호야, 엄마 말이 맞아. 내 아버지를 조심해야 해. 순애가 다시 한번 강조하자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봐요, 또 시작이네요. 요즘 이런 식으로 자꾸 저를 의심해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철수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상처받은 남편의 모습을 그대로 연출하고 있었죠. 민호는 어떤 쪽을 믿어야 할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엄마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민호야, 너도 아버지 편이구나. 엄마는 이제 혼자네. 순애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아들마저도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죠. 철수는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했습니다. 민호야, 어머니 상태가 이런데 혼자 둘 수는 없잖아요. 전문의한테 보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엄마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민호의 말에 순애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좋아, 그럼 엄마 혼자 알아서 할게. 너희들은 다 같은 편이구나. 순애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죠. 아버지, 엄마가 언제부터 저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한 달 전부터 그랬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스트레스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철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고충을 이해한다며 위로했죠. 하지만 침실에서 순애는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얼마나 교묘하게 상황을 조작하고 있는지 똑똑히 알 수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혼자 싸워야 하는구나.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아. 순애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말이죠. 절망의 나락. 민호가 떠난 후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철수는 순애가 아들에게까지 자신을 의심한다고 말했다는 사실에 대해 더 이상 예전처럼 부드럽게 대하지 않았죠. 이제는 아예 가면을 벗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어느 날 밤 순애는 철수가 또다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내용이었죠. 네, 위임장 서류 준비 다 됐습니다. 내일 공증 받으러 가면 되겠네요. 순애는 침실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죠. 시각장애자라서 내용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냥 여기 서명하라고 하면 할 거예요. 바보 같은 여자라서. 철수가 자신을 바보 같은 여자라고 부르는 것을 들은 순애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이 집도 땅도 예금도 다 제 명의로 넘기는 거죠? 그럼 곧 자유네요. 이 여자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철수의 속삭임이 귓가에 꽂혔습니다. 순애는 온몸이 떨렸지만 입술을 깨물며 더 들어봤죠. 병원에서는 치매 진단서도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문제 없을 거예요. 아무도 시각장애자의 말은 믿지 않을 테니까요. 순애는 철수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빼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나중에 어떤 말을 해도 믿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는 요양원에 보내면 되겠네요. 아니면. 철수의 말이 끊어졌지만 순애는 그 아니면 뒤에 올 말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죠. 통화가 끝나자
순애는 조심스럽게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죠.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 들은 대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일 위임장에 서명을 받으려고 한다고 했지? 그럼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야. 순애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었거든요. 철수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서재 한 구석에 있던 점자 타자기를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사용하던 것이라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작동했죠.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점자 타자기 앞에 앉았습니다. 민호야, 내가 이 편지를 읽는 날, 엄마는 이미 없을 수도 있어. 순애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타이핑했습니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손끝으로 점자를 확인해가며 편지를 썼죠. 하지만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반드시 알아야 해. 엄마는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살았어. 하지만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편지를 쓰면서 순애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간 믿고 살았던 사랑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내 아버지는 나한테 진정제를 먹여서 정신을 흐리게 만들고 있어. 그리고 내일은 위임장에 서명을 받으려고 해. 모든 재산을 빼돌리려는 거야. 순애는 지난 며칠간 경험했던 모든 것을 편지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약봉지에서 발견한 진정제, 철수의 수상한 통화 내용, 그리고 오늘 밤 들은 계획까지 모든 것을 말이죠. 민호야, 엄마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 엄마는 눈이 멀었지만 귀는 멀지 않았어. 마음의 눈으로도 모든 것을 볼 수 있어. 편지를 쓰면서 순애는 자신의 상황을 더욱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철수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잔혹한지를 말이죠. 내가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을 수도 있어.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알 수 있을 거야. 순애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찾을 수 있는 곳에 숨겨두었죠.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언젠가는 민호가 이 편지를 발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순애는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죠. 내일 철수가 위임장 서명을 요구할 텐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서명을 거부하면 철수가 어떻게 나올까? 아니면 일단 서명을 해주는 척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놓았고 순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거든요. 아침이 되자 철수가 평소보다 더 기분 좋은 목소리로 순애를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요. 철수의 목소리에서 순애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것 같았죠. 내면의 성장. 그날 아침 순애는 평소와 다르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어젯밤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진실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안도감이 있었죠. 철수가 아무리 교묘하게 상황을 조작해도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철수는 평소보다 서둘러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순애도 알고 있었죠. 여보, 오늘 공증사무소에 같이 가야 해요. 집 관련 서류 정리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철수의 말에 순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항하거나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로 했거든요. 오히려 철수를 안심시켜서 방심하게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런데 무슨 서류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부동산 명의 정리하는 거예요.
요즘 법이 바뀌어서 부부 공동 명의로 해야 한다더라고요. 철수의 거짓말을 들으며 순애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죠.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면서 순애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비록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30년간 살았던 이 집의 모든 구석구석이 손끝으로 기억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이 집을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차를 타고 가면서 순애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세상을 상상해 봤습니다. 바쁘게 지나다니는 사람들, 활기찬 도시의 소음들, 모든 것이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자신에게는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공증사무소에 도착해서 철수는 순애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공증인이 서류를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순애는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부인께서 서명하실 서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증인의 설명을 들으며 순애는 철수의 계획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명의 정리가 아니라 모든 재산을 철수 혼자 명의로 넘기는 것이었죠. 여보,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철수가 순애의 손에 볼펜을 쥐어줬습니다.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명을 해주면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되겠지만 거부하면 철수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몰랐거든요. 그때 순애의 머릿속에 지난밤 편지에 썼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평생 눈이 멀었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눈먼 사람은 나를 믿지 못한 가족이었구나. 그 순간 순애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재산을 잃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잃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도요. 잠깐만요. 이 서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순애가 말하자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별다른 질문 없이 시키는 대로 했을 텐데 오늘은 왜 이런지 의아했거든요. 여보, 복잡한 법률 용어라서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냥 서명하시면 돼요. 아니에요. 제가 서명하는 서류니까 정확히 알고 싶어요. 순애의 태도가 평소와 달라진 것을 느낀 철수는 조금 초조해했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 같았거든요. 공증인은 서류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금, 보험까지 모든 것을 철수 단독 명의로 이전하는 내용이었죠. 순애는 그 설명을 들으며 철수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부부 공동 명의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남편 혼자 명의로 되는 거 아닌가요? 순애의 지적에 철수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복잡해서 일단 제 명의로 해놓고 나중에 정리하는 거예요. 순애는 철수의 거짓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제야 철수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공증인님, 혹시 이런 경우에 나중에 취소할 수 있나요? 순애의 질문에 공증인은 난처해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일이라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철수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순애가 이렇게 따져가며 질문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여보,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요. 빨리 서명해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런 철수를 보며 이제야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알겠어요. 서명할게요. 순애는 결국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재산을 빼앗길 수는 있어도 진실만큼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공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철수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계획이 성공한 것 같았거든요. 여보, 수고했어요. 이제 모든 게 정리됐네요.
순애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제 시작이야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진실의 폭발. 공증이 끝난 며칠 후 철수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예 가면을 벗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순애에게 말을 걸 때도 예전의 다정함은 온데간데없고 차갑고 무뚝뚝한 어조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 집안일은 최소한만 하세요. 어차피 오래 여기 있을 건 아니니까요. 철수의 말에 순애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드디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는 것 같았거든요. 재산을 모두 빼앗았으니 이제는 자신을 처리하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곧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 같아요. 요양원도 알아보고 있고요. 당신 상태로는 집에 혼자 둘 수 없잖아요. 철수는 더 이상 순애의 기분을 맞춰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재산을 자신 명의로 넘겼으니 이제는 순애를 제거하는 일만 남았거든요. 순애는 철수의 차가운 목소리에서 섬뜩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철수는 순애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하기 일쑤였죠. 그날 오후 철수는 갑자기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순애는 이것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진단받게 하려는 계획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강압적인 태도에 저항하기가 어려웠죠. 지금 당장 가야 하나요? 좀 피곤한데요. 아니요, 미룰 수 없어요. 당신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차에서 쉬시면 되니까 빨리 준비하세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강제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애는 어쩔 수 없이 외출 준비를 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철수는 강제로 순애를 차에 태웠습니다. 순애는 차 안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정말 병원으로 가는 건지 의심했죠. 차가 평소 다니던 길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여보, 병원이 이쪽에 있나요? 평소와 길이 다른 것 같은데. 새로 생긴 병원이에요. 더 좋은 곳이라고 해서요. 철수의 대답은 짧고 차갑했습니다. 순애는 점점 더 불안해졌죠. 한편 그 시각 집에서는 민호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회사 일을 일찍 마치고 어머니의 안부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죠. 요즘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됐거든요. 엄마, 아버지 어디 가셨지?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호는 집안을 둘러보다가 어머니 방을 정리해드리기로 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필요한 것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책상 서랍을 정리하던 민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점자로 민호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엄마가 언제 이런 편지를. 민호는 호기심을 느끼며 편지를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점자를 읽을 수는 없었지만 스마트폰에서 점자 번역 앱을 찾아서 내용을 확인해 봤죠. 편지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호야, 내가 이 편지를 읽는 날, 엄마는 이미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반드시 알아야 해. 민호는 충격을 받으며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어머니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아버지가 진정제를 먹인 일, 수상한 통화 내용들, 그리고 재산을 빼돌리려는 계획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엄마를 해치려고 했다는 거야? 민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착각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자신이 어머니를 믿지 않았던 것이 너무나 후회됐습니다.
편지를 끝까지 읽고 난 민호는 손이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즉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긴급히 신고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어머니를 해치려고 하고 있어요. 경찰의 질문에 민호는 편지 내용을 바탕으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점, 아버지의 수상한 행동들, 그리고 편지에 적힌 모든 증거들을 차근차근 말했죠. 지금 당장 위험할 수도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증거도 있고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즉시 출동하기로 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죠. 경찰과 함께 차량 추적을 통해 아버지의 위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차량에 설치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통해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그 시각 철수는 순애를 태우고 병원이 아닌 인적이 드문 교외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차의 진동과 주변 소음으로 목적지가 병원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마침내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그들을 따라잡았습니다. 민호가 경찰차에서 뛰어내리며 소리쳤죠. 아버지, 이제 끝입니다. 변화된 세계. 경찰차 사이렌 소리에 철수는 당황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모든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발각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여기 왜 나타났어? 철수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아버지를 향해 단호하게 걸어갔죠. 아버지, 엄마 편지 다 읽었어요. 그동안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다 알고 있어요. 분노한 민호의 목소리에 철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순애가 편지를 남겼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게 무슨, 내 엄마가 치매 때문에 헛소리를. 그만하세요.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세요. 경찰들이 철수를 둘러싸자 철수는 어쩔 수 없이 체포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애는 차 안에서 밖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민호의 목소리를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민호야, 엄마가 다 알고 있었어. 내가 엄마의 빛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순애는 손을 뻗으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민호는 급히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꼭 껴안았죠. 엄마, 죄송해요. 엄마 말씀을 믿지 않아서 정말 죄송해요. 민호의 목소리는 눈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철수는 경찰에게 체포되면서도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아내를 돌보려고 한 건데요. 시각장애인이라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순애의 편지와 여러 증거들 앞에서 그의 변명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진정제 복용, 수상한 통화 기록, 그리고 재산 이전 서류까지 모든 것이 철수의 범행을 입증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철수는 결국 살해 미수와 사기, 그리고 재산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에서는 민호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증언대에 섰죠. 재판장님, 저희 어머니가 직접 쓰신 편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순애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눈이 멀었지만 마음의 눈으로 진실을 보았어. 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건 모두 거짓이었어. 하지만 나는 원망하지 않아. 대신 내가 끝까지 바른 길을 택하길 바라. 법정 안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순애의 편지에는 원망보다는 아들에 대한 사랑과 걱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엄마는 평생 남에게 의존하며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스스로 진실을 지켜냈어.
내가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길 바라.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 민호의 목소리는 완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죠. 철수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30년간 함께 살았던 아내를 배신하고 죽이려 했던 그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였거든요. 판결이 내려진 후 순애와 민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재산은 많이 잃었지만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민호는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속죄의 마음도 있었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의 눈이 되어 드릴게요. 민호야, 엄마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봤어요. 내가 올바른 사람으로 자란 것, 마지막에 진실을 선택한 것.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요. 순애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새로운 집에서 순애와 민호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민호는 매일 어머니께 책을 읽어드렸고 함께 산책도 하며 시간을 보냈죠. 엄마,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어요. 그래, 엄마도 느낄 수 있어. 따뜻한 햇살이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네. 순애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30년간 거짓 사랑 속에서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아들의 진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순애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눈이 멀어서 많은 것을 보지 못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지 않았어. 바로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야. 엄마, 저야말로 엄마한테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강함. 엄마가 제 인생의 스승이세요. 그날 밤 순애는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정한 안정감이었죠. 비록 시각을 잃었지만 마지막까지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었다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민호는 매일 밤 어머니가 잠들기 전에 다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평생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요. 순애의 마지막 편지는 단순한 구조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에게 전하는 인생의 마지막 가르침이었고 진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죠.